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56페이지의 주택 건설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우리 시험에 4문제, 좀 많게는 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택 건설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주택 건설 절차에 따르게 되면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건축법에서는 건축하고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이들은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고, 그러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사용 검사받아 완공한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 우리 주택법에서는 그 자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분양 후 시공이라는 주택 공급 방법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 내고 잔금을 치른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와 계약 또는 중도금 받고 부도 파산하게 되면 많은 입주 예정자의 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주택법의 사업체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덕분에 국가, 지방 다단체, 가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건설하죠. 그리고 지자체가 공무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공 아파트와 SH 같은 지방 다단체가 만든 지방 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최근 주공 아파트는 주택공사의 표기를 LH 공사라고 표현하고 아파트 외벽에는 LH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멀리서 보게 되면 저건 내 아파트이죠. 그리고 서울에 만들어진 지방공사라고 하면 SH 공사에서 만들게 되는데, 저 외벽면에 SH를 로고를 적어 놓고 있더라고요. 가끔 지하철 지나시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지하철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아파트 외벽면에 SH라는 말을 보면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아파트가 삼성과 현대가 합작해서 만든 좋은 아파트인데 분양 가격 아주 높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SH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텐데, 저 SH는 서울 도시공사가 만든 아파트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행정청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들은 워낙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간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조합주택을 지역, 직장택조합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데, 이들을 주택조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법으로 자격 제한하게 되는데, 특별히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156페이지에는 동그라미 2번 비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범위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 6번 근로자 고용하는 자, 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시고 비등록사업자 범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그리고 민간 중에는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이 대표적인 사업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현재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정책이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입주예정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연간, 여기 연간이라는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말합니다. 다음 호수 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단독택, 공택의 경우는 20호, 20세대, 도시형 생활택이라면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때 등록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간 주택건설 사업이 20호, 20세대 이상이거나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설하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등록하라는 이야기죠. 만약 등록하지 않고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등록제를 위반했을 때 행정형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 주택건설 사업자, 무등록 등록 사업자가 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의 땅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임야, 산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좀 전에 농지나 산지를 건물 건축하는 대지로 바꾸는 토지 형질 변경을 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회 때는 여기 20이라는 것을 주간신문제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다른 부분을 시험거리로 삼게 됩니다. 바로 등록 요건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법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3억 원 이상 확보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고, 개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는데, 관계 법규 전반에 걸쳐 법인, 개인을 자본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요건에서만 법인은 3억 원, 개인의 경우는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의 자산 평가액을 확보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하여 각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에 등록할 수 있고 일정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행자인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이 자금에 관한 사항들을 자주 시험에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등록한 이후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법령을 위반한 등록사업자에게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말소 등은 바로 재량 행위로서 관할관청이 임의로 등록 말소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깐 이 말소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157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교재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박스 속에 5번 찾아놓습니다. 등록 말소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할 수 없다. 여기 등록말소 등에 중한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그자는 주택법령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법령 위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주택건설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들을 두게 되는데 그 결격사유와 관련된 기간은 2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말소 후 2년 경과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말소 후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결격사유 기간, 주택관리사가 자격을 취소당했다고 하면 그 결격사유 기간은 3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주택관리사는 일반 사업자, 일반 자격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에서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결격사유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99%에 해당되는 법령의 결격사유 기간은 다 2년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좀 특이하게 3년을 결격사유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사업자도 일반적인 결격사유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이다? 등록 말소 후 2년. 그래서 기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단설 살펴보게 되면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1호, 5호에 해당되는 때 필수적 말사유로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요. 원래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행위에 해당되지만 아주 심각한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거짓, 부정한. 이 말은 거의 100% 필수적 등록 말소 자격 취소 사유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 등록증을 대여한 때. 자격증을 대여한 때 이러한 경우는 필수적 말소 사유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잘못된 것. 그러면 임의적 말소 사유를 쭉 깔아놓고 필수적 등록 말소, 거짓, 부정하는 눈에 너무 띄죠. 그래서 등록증 대여를 오지선다에 깔아놓습니다. 만약 등록증을 대여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등록 말소 하여야 하는 필수적 말사유죠. 그래서 오지선다와 관련되어 그렇게 우리가 지문을 구성하시면 될 겁니다. 2, 3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4 시공입니다. 이번에 등록사업자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별표 하나 해놓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한데 이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다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바로 시공 요건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등록사업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시공하는 자이다, 시행하는 자이다. 시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 시행의 경험이 축적된다고 하면 직접 공사할 수 있겠죠. 그걸 시공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시행자로서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이상인데 저 시공이라는 글자 몇 글자입니까? 2글자입니다. 이를 더하면 자본금 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 자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공하고자 한다면 시행자로서의 등록 요건에 있어서는 전문 기술자 1명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시공이라고 하는 2글자가 더해지게 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 기술자 3명 이상 확보할 때 시공할 수 있고요.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바로 시행 실적일 겁니다. 100호, 100세대 이상일 때 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기 시공과 관련되어 2글자가 더해지게 되면 0 2개 하면 100에 0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시행자인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죠. 그래서 최근 5년간 20호, 20세대 매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저 5년간 실적은 바로 100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등록사업자는 직접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 16회 때 시공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 5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실적 있는 때는 6층 이상의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6회 때는 3년, 3과 300 이걸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라고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객관식에 관한 문제를 내거나 또는 시공과 관련된 요건을 따로 낼 수 있을 텐데 특히 시공 요건과 관련되어 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고 난다면 두 글자 추가되는 것이죠. 그 일을 고려하셔서 시공 요건을 각각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올해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함께 보시는 게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상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정해놓는 거 없고요. 등록사업자에 관한 내용 보셨습니다. 이제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변 시세 한 1억에서 1억 5천 싼 가격으로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지역마다 활발하게 조합주택 건설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사기치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올해 주택조합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모아 그들이 필요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 형태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을 만들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등록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업자는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업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업자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자, 운수사업자, 건축업자 이런 업자란 말을 많이 보셨는데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업이랍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게 되면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게 된 때 해산인가받아 해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계속 반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필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자주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들은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주택 설립인가 받아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합 설립 방법 중에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인가 제휴고요.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신고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국민주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했는데,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체 건설하게 되면 이때는 조합원이 그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은 것 아니고요. 이들은 국가 아니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만든 거 아니죠. 그러면 이들이 만드는 조합주택은 국민주택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 국민주택, 주택조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것을 직장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립하게 된다면 그때는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럼 이들은 일정한 요건 갖추어 조합 설립 인가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체를 건설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예정지를 필요하고 그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최소 20명 이상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최소 20명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때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해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에서 잠깐 확인하시면 되고요. 리모델주택조합을 설립 인가 받고자 하면 기간에 관한 문제가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사용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택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리모델 사업 할 수 있고 10년 경과되었다면 대수선한 리모델 사업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수선형 리모델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10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15년 경과된 때 각각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리모델 사업은 단지 전체에 걸친 리모델 사업과 동별 리모델 사업을 각각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동을 구성하는 세대가 10세대밖에 안 된다면 저 10세대만 리모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 공동택이나 부대 독립설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리모델 사업은 나 혼자 원한다고 해서 시행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민 결의 동의 필요하는데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가 되길 겁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양걸 1번 주택조합의 설립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로 속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인가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80 동일하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확인해 주실 것이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 대지 사용권은 조합 설립 인가 시에 필요하고 해산하거나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인가 받는 자는 대지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이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조합 설립 인가 시, 설립 시에는 필요하고 해산, 변경 시에는 필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리모델주택조합의 설립입니다. 주택을 리모델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의결권, 결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올해 개정되었는데 박스 속에 1번 보십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하는 때 전체 동일해 놓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결의 필요한다. 그리고 동을 리모델하고자 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필요하는데 저 공동택을 리모델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 혼자 원한다고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최소한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여기 구분 소유자는 공택 소유자, 면적 관계없이 공택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결권이라 하는 것은 재산 가치에 따른 대지 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 탄핵 사건과 관련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과 시장 경제, 자본시장 경제, 시장 경제 원칙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의 한 동을 구성하는 공동택의 소유자가 어떤 분은 40평에 거주하고 어떤 분은 20평에 거주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몇 평짜리 사는지 관계없이 각각 한 표로 따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평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 지분을 20평 가지는 반면 20평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 지분을 10평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지분 비율과 관련되어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게 된다면 동별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시 기준 기본적으로 3분의 2라는 것 기억하시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는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입니다. 국민택 동일해 놓습니다.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앞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이것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 맞죠? 그러면 다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냥 통상적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원칙, 인가제이고요. 여기 예외 조건, 국민택 공급이란 말이 붙어 있을 때만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예외적으로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거 틀립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제, 국민주택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 예외 조건 달았을 때만 신고제를 적용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올해도 한 두 가지일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저 국민주택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시군 고천장에 신고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시에 대지 사용권 필요하지만 해산 변경 인가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다는 점, 저러한 점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리 부분은 주택조합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 조합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나열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니 2번 리 모델 주택조합 찾으셨죠? 그 중에 4번 살펴봅니다. 해당 주택의 사용 음사일 등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수선형의 경우는 10년, 증축형 리 모델링 경우는 법 2조 25 남목에 따른 기간. 옆에다가 15년으로 적어 놓습니다.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은 사용 음사 후 10년 경과 될 것. 증축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사용 금사 후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죠. 기간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조합원 구성입니다. 니은 디귿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 구성 찾았습니다. 리 모델주택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리 모델주택 조합 제외 추천습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리 모델주택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를 제한하게 되는데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그래서 이번에 300세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예정 세대수의 50%인 150명 확보해야 되고 최소 몇 명? 20명.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택법에 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지금 원칙으로 몇 세대이다? 30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 20세대로 정해놨다가 최근 법을 개정해서 30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저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주택 건설했으면 이것 30명의 조합원 확보해야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개정해놨지만 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최소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법률 개정과 관련된 조금 문제 있는 흠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명, 최소 조합원 수가 20명 돼야 된다. 이것만큼은 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 내용 그냥 전하십니다. 다만 이야기 나오는 것은 딱 하나만 구분하십시오. 현재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될 수 있고요.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 모델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 될 수 있지만 신고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이들은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무주택 세대주만. 현행법상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3.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에 관한 사항들을 두게 됩니다. 동그라미 그립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 설립인가 동그라미 넣습니다.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 설립 절차에 따라 주택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300세대 조합주택 만들고자 조합원을 150명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게 되면 저 신청 이날부터 한 보름 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가 받은 지역 지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저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전에 저 150명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인데,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새로 만들어질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조합원 지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입니다. 사실 지역 지정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주택건설 세대수가 확정되게 되고 그 공사 비용을 조합원이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면 내가 희생하고 얻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 조합설립 인가받은 때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는 주택 건설 세대에서는 확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 비용이 미정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조합에 내는 돈이 있다면 조합 가입비만 내는 것이지 공사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은 지위를 확보했다고 하면 내가 공사 비용을 내지 않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을 법에서는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으신 곳 있죠. 이게 한 20년 전에 토지 가격과 비교하게 된다면 현저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는 80대 중반만 하더라도 비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곳이 있거든요. 최근에 비가 크게 오더라도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방제, 치수 사업이라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해서 물에 잠기는 곳을 최소화 시켜놨습니다. 그런 곳의 가격 20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 때문입니까? 정책 때문입니까? 정책 때문이죠. 그처럼 내 희생, 내 노력 없이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 하는데, 저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을 때 프리미엄 피로서 한 5천, 1억 받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넘기게 된다고 하면 연봉 1억짜리 무주택 세대주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저 조합원 지위를 도마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면에 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조합원 지위가 아니라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저 입주자 지위는 양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인가 받음으로써 무주택 세대주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권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저 분양권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5페이지에 교체 제한에 관한 사항 확인해 놓으시고 특별히 리모덴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교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모덴 사업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 희생을 토대로 얻어진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권리라 판단하게 되지만 지역, 지자주택조합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이후 이를 교체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번 잠깐 살펴놓습니다.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특히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네 번째 줄에 입주자 선정된 지위 찾으셨죠. 이것 추천하시고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저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양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조합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지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교체 변경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재산권 중에 거래 가능한 것과 거래 곤란한 것 있죠. 저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거래 대상 이단이다? 아닙니다. 반면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조합원 지위 교체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합원 장애 여부 판단. 그냥 보십니다.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장애 요건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조합원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올해 우리가 꼭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166페이지의 양가사업은 주택조합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되어서는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들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등록사업의 사업자의 공동 시행과 관련되어 기업, 손해산 책임은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좀 애매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 그냥 한번 확인하시나 하십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면 등록사업자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합장에게 리베이트 주고 비싸게 팔면 조합원에게 큰 부담 될 수 있죠. 그래서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를 한다. 경매, 공매로 취득했다고 하면 시당 가격 이하로 취득했겠죠. 조합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경매, 공매로 취득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 사업계획 승인 신청 주만 적었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신속하게 조합제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조합의 운영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문제풀이 때 조금 하시는데 그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은 공공택지의 사용 제한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기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잠깐 보셔야 될 것은 168페이지의 디귿 주택조합의 회계 감사 부분입니다. 가끔 신문에 이 주택조합이 사기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한 최근 3년 사이에 전국의 많은 동네 지역 주택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많은 입주자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쳤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코자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말하는데 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인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계감사 시기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회계감사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 3월 경과날부터 30일 이내 1차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는 아직 주택건설 예정 세대이기 때문에 공사 비용은 부과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조합 가입 비용으로 1,000, 2,000 받을 수 있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래서 인가받으면서 3월 경과날. 저기 3개월이라면 우리 회계에서 1분기에 해당되죠. 만약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하게 되면 돈 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할 거리 없습니다. 최소한 1분기 3개월 경과날부터 30일 내 1차 회계감사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2차 회계감사와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3월 경과날부터 30일 내 2차 회계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는 주택 건설 세대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총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공사비용을 조합원에게 받게 되는데 1분기라고 하는 3월 경과하게 되면 감사권이 생기겠죠. 그래서 2차 회계감사를 30일 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3차 회계감사는 사용금사. 여기 사용금사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된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용검사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회계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용검사 신청 때에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조합원에게 받은 돈, 공사비용으로 어디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그 감사 결과에 따라 사용금사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공사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자 올해 1차 회계감사 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조합에 조합 가입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용처에 대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회계감사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 사항과 관련되어 이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조합 설립 절차, 그리고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 인가 이외에는 교체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주셨습니다.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서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사업계획 승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